일본 후쿠오카현 구루메시에서 4명의 여성이 체포됐습니다. 보험금을 위한 2명의 살인, 1명의 살인 미수가 그녀들의 제목이었죠. 4명 모두 의학 지식이 있던 간호사였기에 남들에게 들키지 않고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다는 그녀들. 사실 처음부터 그녀들이 함께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모두 원해서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주범인 요시다 준코라는 여성에 의해 시작됐죠. 재직 중 비리를 저지르며 중간호사 자격밖에 갖추지 못했기에 정규 간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간호전문학교에 입학했던 준코. 학교를 졸업하고 정규 간호사가 된 뒤 결혼했던 준코는 남편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빚을 내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1989년에는 3천만 엔, 하나로 3억 원이 넘는 금액의 빚이 있었지만 그녀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1989년 여름에 그녀는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반가운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간호학교 시절 친구였던 미유키가 그녀의 병원에 취직한 것입니다. 준코가 미유키를 반가워했던 이유는 그녀를 봉으로 잡아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였죠. 그런 준코의 꿍꿍이도 모르고 옛 시절을 생각하며 여러 고민을 상담했던 미유키. 당시 미유키는 불륜 상대가 헤어지려 하지 않는 일로 고민하고 있었고, 이를 알게 된 준코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정치권과 경찰에 영향력 있는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인물과 친하다며 그를 통해 일을 해결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그 선생님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이었죠. 하지만 우연히 그 무렵부터 불륜 상대가 미유키 앞에 나타나지 않자 그녀는 준코가 말했던 선생님이라는 존재를 믿게 됐습니다. 1991년에 준코는 미유키에게 불륜 상대가 너를 납치하기 위해 야쿠자를 끌어들이려고 하기에 선생님께서 나와 동거하라고 지시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존재를 믿고 있던 미유키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준코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죠. 당시 준코의 남편은 따로 살았기에 집에는 그녀와 미유키 단 둘뿐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미유키의 지옥이 시작됩니다. 준코는 미유키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그녀가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하며 혹여 도망을 꿈꾼다면 선생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거라며 협박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당시 미유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기에 그녀는 여러 명목으로 돈을 달라는 준코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1994년에 수면제를 먹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미유키가 병원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 너 때문에 한 명이 사망했지만 선생님께서 무마시켜 주셨다라고 말했던 준코. 당연히 거짓말이었지만 당시 미유키는 준코의 말을 믿으며 선생님께 감사함을 표했다고 합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선생님의 활동 자금을 위해 미유키의 신용카드까지 요구했던 준코는 그렇게 그녀의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미유키의 자금이 한계에 달하자 준코는 다음 대상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로 그녀의 마수에 걸려든 이는 간호학교 시절 단짝 친구였던 히토미였죠. 과거 준코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과 만나 결혼해 살고 있던 히토미. 하지만 1994년 3월에 남편의 빚과 바람기에 질려 그녀는 별거한 상태였습니다. 1994년 6월, 히토미가 아파트를 팔아 여윳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준코는 미유키를 흥신소 직원으로 위장해 그녀의 집에 전화를 걸어 남편의 빚을 아내인 당신이 당장 갚아야 하는데 평소 우리와 왕래가 있던 준코가 대리인이 되겠다고 신청했기에 얼마간의 유예를 주겠다라는 내용을 전달했죠. 그렇게 준코는 히토미로부터 750만 엔, 하나로 약 7,8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뜯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히토미는 대리인이 되어준 준코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많은 돈을 뜯어냈지만 여전히 준코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돈을 구하기 위해 다음 대상을 물색했죠. 병원에서 너에게 왕따 당했던 간호사가 야쿠자인 이다라는 여성을 내세워 너에게 복수하려고 한다 라며 간호학교 시절 친구였던 카즈코에게 접근한 준코. 이번에도 당연히 이다라는 야쿠자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이었습니다. 준코는 자신의 말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히토미를 시켜 협박 전화를 하게 했고 이를 해결해 주겠다는 그녀의 말에 속은 카즈코는 돈을 건넸습니다. 1년 동안 총 2,800만 엔, 하나 약 3억 원에 달하는 돈을 말이죠. 이것에 대해 카즈코의 남편은 준코를 의심하며 아내가 그녀에게 돈을 넘기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다고 합니다.
준코는 그런 카즈코의 남편을 눈엣 가시로 여겼고 1997년 10월에 격한 말다툼을 계기로 그를 죽이고자 결심합니다. 그녀는 학창시절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카즈코를 지켜 카즈코의 남편을 살해한 뒤 생명보험금을 타면 그것을 빼앗으려고 계획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고 그 상대방과 공모해 교통사고로 너를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카즈코에게 하며 야쿠자인 이다가 다시 너를 죽이기 위해 남편에게 접근했다는 거짓말로 그녀를 흔들었던 준코. 준코는 카즈코를 속이기 위해 그녀의 차에 수면제를 몰래 숨긴 뒤 발견한 척하며 역시 남편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죽지 않으려면 남편을 살해해야 한다는 준코의 말에 설득당한 카즈코는 1998년 1월 23일에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그를 살해했습니다. 간호사였던 그녀는 많은 양이 투입되면 인체에 해롭지만 후에 몸으로 흡수돼 부검 시에는 높은 확률로 발견되지 않을 약물을 남편의 정맥에 투입했죠. 카즈코는 남편이 사망했다며 119에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이 부검의 가능성에 대해 말하자 그러면 남편이 불쌍하다라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준코와 계획된 연기였습니다. 이 연기로 인해 카즈코의 남편은 부검되지 않은 채 화장됐다고 합니다. 2월에 남편의 생명보험금이 들어오자 카즈코는 하나로 약 3억 6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준코에게 주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목숨을 노리는 이다를 설득하기 위해서라며 준코가 돈을 요구했기 때문이었죠. 같은 해 2월과 5월에 카즈코 남편의 부모님이 사망하자 준코는 카즈코에게 줄 돈이 아직 남아있다고 말하며 남편의 친족을 구슬려 유산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또한 남편의 회사에서 지급되는 유족연금도 준코가 관리했죠. 하지만 자신의 사치를 위해 여전히 돈이 부족했던 준코는 이번에는 히토미의 남편을 노렸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가상의 인물인 후르바야시를 만들어 히토미를 흔들었던 준코는 그렇게 히토미의 손으로 남편을 살해하게 한 뒤 생명보험금을 가로챘습니다. 미유키의 어머니 또한 같은 방식으로 살해하려다 실패했던 준코. 당시 그녀는 살인에 실패한 히토미에게 벌금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2001년 1월에 히토미 남편의 보험금으로 고급 맨션을 구입한 준코는 미유키, 히토미, 카즈코를 집으로 불러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선생님이 자신을 준코님이라고 부르게 시켰다며 그녀들에게 자신을 부를 때면 꼭 님자를 붙이라고 강요했습니다. 자신만의 세상에서 마치 여왕처럼 군림하고 싶었던 그녀. 2001년 여름에 준코는 후르바야시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며 히토미에게 친정 땅을 팔도록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 꼬리가 잡힐 줄은 당시 준코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히토미는 자신이 남편을 죽인 사실을 숨긴 채 후르바야시라는 사람에게 협박당하고 있다며 어머니와 큰아버지에게 상의했고 큰아버지가 곧바로 그녀를 데리고 경찰서에 방문하게 되면서 이것이 계기가 되어 준코의 만행이 모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2002년 4월 17일 주거 침입, 보험 사기, 사기, 살인 등의 혐의로 준코, 미유키, 히토미, 카즈코는 체포됐습니다. 이때까지 준코가 갈취했던 돈은 하나로 약 20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2004년 8월에 시작된 그들의 재판에서 검찰은 준코와 미유키에게 사형을, 히토미에겐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그해 9월에 판사는 준코에게 사형을, 미유키에게 무기징역을, 히토미에게는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마 그녀들이 준코에게 세뇌된 것을 인정하며 정상 참작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카즈코는 재판 중 암으로 사망했기에 그녀에 대한 공소는 기각됐다고 합니다. 2016년 3월 25일 후쿠오카 구치소에서 56살의 나이로 형을 집행당한 준코. 가끔 이런 종류의 사건을 다루다 보면 어떻게 저런 거에 속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이없는 내용을 접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시 피해자가 겪은 상황을 제가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고 또 워낙 사건 내용을 간추리기에 전달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면 원래 처음부터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믿는 이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다들 천천히 조금씩 세뇌되어 가는 것이죠. 이번 사건의 주범인 준코 역시 그런 것에 능숙했습니다. 모든 것을 진짜라고 믿게 할 만큼 그녀의 수완은 뛰어났던 것입니다. 지금쯤 지옥에서 진짜 벌을 받고 있을 그녀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더라도 절대 그곳을 빠져나오지 못하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